우리는 매일 돈을 사용합니다.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고 카드를 긁고 계좌 이체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가치가 있다고, 은행이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시스템이 정직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만약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면? 국가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새로운 신뢰를 찾을 수 있을까요? 2008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던 그 순간 한 익명의 사람 혹은 그룹이 이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그 답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이 아닌 신뢰를 다시 만들려던 실험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은 금속도 종이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돈은 교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주면 나중에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다. 이 약속이 작동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뢰. 내가 지금 받은 이 돈을 내일 다른 사람도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 역사 속에서 신뢰는 여러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희소하고 변하지 않아 신뢰받았고, 왕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권력으로 신뢰받았으며, 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제도로 신뢰받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뢰는 주로 중앙기관이 만들어냅니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정부는 법으로 보장하며 은행은 거래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배신당한다면? 2008년 9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거대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한 은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줄을 섰고, 주식은 폭락했으며 집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은행들은 위험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 팔았고,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출했으며, 시스템의 복잡성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터졌을 때 정부는 구제금융을 투입했습니다. 납세자의 돈으로 은행을 살린 것입니다. 너무 큰 은행은 망하게 둘 수 없다. 이것이 당시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왜 은행의 실수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가? 왜 개인은 파산하는데? 은행은 구제받는가?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금융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것들, 은행은 안전하다, 시스템은 공정하다, 규제는 작동한다, 책임은 따라온다,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책임은 불균형했습니다. 금융위기를 만든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보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고 저축을 잃었습니다. 이 불공정함 앞에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은 취약하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규칙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믿을 곳이 없다. 바로 이 순간 누군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중앙이 없다면? 만약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만약 신뢰를 사람이 아닌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면? 2008년 10월 31일 한 온라인 암호화 커뮤니티에 한 편의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제목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 작성자 사토시 나카모토. 9페이지짜리 논문. 복잡한 수식 없이 명확한 아이디어만 담겨 있었습니다. 중개자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화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본식 이름이지만 실제로 일본인인지도 불확실했고,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개인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토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융기관을 신뢰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는 그 신뢰가 배신당했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중앙이 없다는 점입니다. 은행도 정부도 관리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비트코인은 신뢰를 규칙으로 대체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공개된 장부에 기록됩니다. 이 장부는 한 곳에 보관되지 않고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거래를 조작하려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즉시 알아차립니다.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믿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은행을 믿지 않아도, 정부를 믿지 않아도, 심지어 거래 상대방을 믿지 않아도 시스템의 규칙만 작동하면 거래가 성립됩니다. 이것이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신뢰의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기관을 믿는 대신 수학과 투명성을 믿는 것.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을에 공동장부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모든 거래가 이 장부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장부는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가 생기면 모든 사람이 확인합니다. 맞아, 이 사람 계좌에 이만큼 있었지. 확인했어, 기록할게. 다수가 동의하면 그 거래는 장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한번 기록된 건 지울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이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이 몰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래 기록이 쌓이고 쌓여 블록이 되고 그 블록들이 연결되어 체인을 만듭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입니다. 핵심은 투명성과 불변성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고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네시스 블록이라 불리는 이 블록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The Times 3 January 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2009년 1월 3일 재무장관이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고려 중 그날 영국 타임즈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문장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초기에 비트코인은 거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소수의 암호학자, 프로그래머, 호기심 많은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실험 삼아 비트코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할까? 중앙 없이도 가능할까? 그저 기술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2010년 5월 22일 역사적인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한 프로그래머가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1만 개를 줄 테니 누가 피자 2판 주문해 줄 사람? 다른 사람이 응했고 피자가 배달되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실물을 구매한 최초의 거래. 당시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41달러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래이지만 그 순간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돈이 될 수 있구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교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받고 실제로 무언가를 주었다는 것. 신뢰가 작동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매년 5월 22일은 비트코인 피자 데이로 기념됩니다. 기술이 아닌 교환의 약속이 실현된 날로. 비트코인이 바꾸려 한 것은 단순히 결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은행의 역할 재정의. 비트코인은 묻습니다. 꼭 은행을 거쳐야 할까? 개인 간 직접 거래는 왜 안 될까? 은행은 중개자로서 수수료를 받고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거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중개 과정 자체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둘째, 국가와 화폐의 관계. 전통적으로 화폐는 국가가 발행하고 통제합니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아닌 알고리즘이 발행량을 정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총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누구도 이 규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셋째, 개인의 자율성. 비트코인 지갑은 은행 계좌처럼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도 동결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적 자유를 제공하려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등장 이후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우려, 불법 사용.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높아 불법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불법 시장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공개 장부에 기록되므로 완전히 익명은 아닙니다. 추적이 가능하며 실제로 법 집행기관은 비트코인 거래를 분석해 범죄자를 검거하기도 합니다. 현금도 불법 거래에 사용되지만 현금 자체가 문제는 아니듯 도구의 오용과 도구 자체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에너지 소비. 비트코인은 많은 전기를 소비합니다. 거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들이 복잡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기술 개선도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한계, 기술적 복잡성. 비트코인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갑 관리, 개인키 보관, 거래 수수료 이해. 이 모든 것이 진입 장벽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비트코인이 완성된 시스템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진행 중인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시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중앙 없이도 신뢰를 만들 수 있다. 이 명제가 작동하는지 세계가 함께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사용이 복잡하며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증명한 것도 있습니다. 중앙화되지 않은 시스템도 작동할 수 있다. 신뢰는 권력이 아니라 투명성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기술은 사회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비트코인은 완성형이 아닌 질문형입니다. 비트코인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당연하게 은행, 정부, 제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신뢰를 다르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투명성, 분산, 규칙, 이것도 신뢰의 한 형태입니다. 둘째, 기술은 중립적인가?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유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셋째, 선택의 책임. 비트코인은 중앙의 보호를 거부하는 대신 개인에게 책임을 줍니다.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누구도 복구해주지 않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신뢰는 어디에서 와야 하는가? 중앙은 정말 필요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뢰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트코인은 탄생했습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면 규칙을 믿어보자. 권력을 믿을 수 없다면 투명성을 믿어보자.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수학을 믿어보자. 이것이 비트코인의 제안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떤 형태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던진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 그 통제는 정당한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비트코인은 이 질문에 답하려 한 실험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논란이 많으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험의 본질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시도하고 배우고 다시 질문하는 것. 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는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신뢰는 흔들릴 수 있는가? 만약 흔들린다면 나는 어디서 새로운 신뢰를 찾을 것인가? 비트코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일 뿐입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질문 자체는 중요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질문은 비트코인이 사라진다 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